자, 오늘은 당연히 9월 해봐야지. 지난번에는 네? 약술 논술을 했지만 9월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죠. 9월이 끝났으니까 9월 풀이는 당연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네, 이거 모의고사 지금 푼다는 줄 알았어요. 네. 풀이 한다는 거죠. 풀기는 여러분 지난주에 풀었잖아요. 작년 거예요. 아니? 왜 이게 문제를 잘못 뽑았잖아. 잠깐만요. 2025년 짜짜짜짜짜짜 됐다. 왜 저게 나왔지? 이해가 안 되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 뽑았네요? 그랬고 왜 작년께는 안 했는지 모르겠고. 자, 한번 봅시다. 뭐 총평을 해보자면 난이도는 비슷한 지난 6월이랑 비슷한 느낌? 으로 나왔죠. 어때요? 약간 공통은 살짝 더 어렵고 미적은 조금 쉬워진 느낌이랄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6월이랑 점수 비교했을 때 좀 올랐어요?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때요?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미적 어려웠어요? 28번 못 풀겠던데. 28번이요? 근데 뭐 지난 6월 비교해보시면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 6월에도 28번인가 어려웠지 않았나? 그렇게 치자면 비슷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보다 떨어졌어요? 에이, 왜 떨어졌지? 많이 떨어졌어요? 뭐 한 문제 정도 차이예요? 어때? 꽤 많이 떨어졌나 보네? 어쩌다가? 야, 어쩌다가? 약간 두 등급이 떨어졌거든요. 2등급이요? 네? 2등급? 그럴 수가 있어? 이번에 왜? 많이 아니 뭐 쫄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것 때문에 약간 네. 20분 동안 어디에다가 있다가 들어가지고 20분을 날렸어. 20분을 날렸다? 유빈이는 어땠어요? 비슷했어요? 좀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7월보다 떨어졌고 6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6월이랑 비슷하게 나왔죠?
봐봐. 원래 저게 정상이에요. 난이도가 비슷했다니까. 저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뭐 선택 과목으로 보자면 약간 그렇습니다. 그 확통이랑 기하의 난이도는 조금 다시 올라왔고요. 미적은 살짝 쉬워져서 또 원래는 6월에는 선택 과목마다 저 과목 간 난이도 편차가 컸거든요. 미적이 되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 확통이랑 기하는 너무 쉬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둘 차이가 굉장히 극명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차이가 좀 줄어든 느낌. 미적이랑 그 확통 기하의 그 차이가 약간 줄어든 느낌으로 나왔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확통 기하를 너무 쉽게 내는 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문과를 배려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돼서 이제 문과 이과가 같은 라인에서 같이 평가를 받으면 1등급은 문과에서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그냥 문과끼리 어떤 그런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만약에 문과를 배려할 거였으면 공통을 좀 쉽게 내든가. 아닌가? 그래 비슷할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수학 실력 차이는 문이과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보니까 살짝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를 좀 줄였다.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좀 봐야 할 것은 약간 합답형 문제가 6월에도 나오고 이번 9월에도 나왔죠? 비응 대응 문제. 합답형 문제가 저기 11번. 그죠? 속도가 속도. 그게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왔죠. 그래서 약간 합답형이 다시 나오나 하는 느낌이 좀 있죠. 합답형이 다시 나오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지? 뭐 대비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합답형 문제. 오랜만에 보죠? 그렇지 않나? 한동안 합답형이 안 나오는 초대였다가 요번에 기니디로 다시 나왔잖아. 그래서 약간 다시 좀 내려고 하나라는 느낌이 좀 있고 한 12번 정도까지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2번 정도까지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잘 풀지 않았을까 싶고 13번에서 좀 걸렸을 수 있고 13번 잘 풀었어요? 14번에서 조금 걸렸을 수 있는데 14번은 어때요? 14번은 근데 생각보다 쉬워. 보기보다 좀 쉬운 문제. 걸렸어요? 14번 풀었죠? 약간 14번. 15번이 여기서 좀 거의 제일 어려운 문제 느낌이 아닐까 싶고 15번. 그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21번 문제. 21번도 약간 난이도가 있죠? 21번 문제. 21번은 이제 확대 축소 뭐 이런 문제였고요. 22번은 이제 로그 함수의 저건데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거랑 유형이 비슷해요. 유형이 비슷해서 이것도 이제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씩 한번 건드려 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해석을 한번 해보자. 1등급은 요번에 한 80 몇 점쯤이지? 잠깐만. 4. 수학. 82. EBS는 83으로 나와 있네. 미적분은 83. 네? UA 거에서. UA는 그래요. 2등급 78, 3등급 68. 뭐 요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약간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1등급에서는 최상위권에서의 변별은 조금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짜짜짜짜. 근데 이제 1, 2등급 차이는 좀 변별이 되는 2등급, 3등급 요렇게는 이제 변별이 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 잘 푸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간 모자라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그렇게 떨어지지. 야, 9월에서 그러면 어떡하냐? 네?
9월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능 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수능에 뭐 만약에 뭐 언어가 어렵게 국어가 어렵게 나오면 한 뭐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네? 언어 망쳤으면 그렇게 할 거냐고. 그래도 오는 아닌 아니 뭐 그게 중요하냐고. 네? 오는 당연히 아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막상 채점하고 나니까 이게 네. 멘탈이 확 나가더라고. 수학 채점이요? 네, 국어 채점. 국어 채점 끝나고 나서 바로 했어요? 그거 근데 끝나고 나서 답지를 다뤘죠? 좀 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네. 애들끼리 아 비교를 해봤구나. 이제 그걸 뭐 하러 하고 있냐. 아유 정말. 난 그런 저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문학만 했어요. 문학. 수능 때는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웬만하면 애들이랑 쉬는 시간 때 어울려서 뭐 하지 마. 알겠어요? 그거는 점심 먹을 때나 이야기 잠깐 하고 웬만하면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수능 때는 그 쉬는 시간도 이거를 잘 해야 되거든. 괜히 수능 시간 때 원래 그 여러분들 수능실 안 가봤죠? 수능실 가보시면 그 같은 학교 배정된 애들끼리 또 이제 가보면은 너 무슨 학교야 무슨 학교야 해가지고 이제 같은 학교 배정된 애들끼리 또 만나가지고 뭐 또 얘기하고 막 그래요. 아는 애들은 네? 아는 애들 만나요. 왜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근처 학교로 배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또 뭐 반 애들끼리 이야기하겠지. 야 너 무슨 학교 배정됐냐?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 무슨 어디 됐는데 하면 그러면 뭐 그날 뭐 보면 되겠네 뭐 이 정도로 얘기해가지고 또 뭐 수능 날 또 괜히 둘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점심 때나 해. 점심 때나. 그리고 웬만하면 점심 때도 만나지 마. 그 왜 만나는 거야? 만나서 이득 될 게 별로 없어요. 안 그래? 원래 수능 때는 이 고요하게 자기의 이거를 준비 딱 해가지고 치는 게 제일 좋아. 괜히 그 이야기했다가 야 너 그거 몇 번 했니? 이거 몇 번 했어? 막 이러면 다른 애가 이거 몇 번이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들린다고. 흔들린다고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거 어차피 수능 끝나고 나서 채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때 굳이 그렇게 빨리 알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궁금해도 궁금해하지 마. 아시겠어요? 그 쓸데없이 저 괜히 좀 물어봐가지고 죠. 너무 궁금했어요. 어휴 그거 뭐 아깝잖아 그렇게 된다고요. 게다가 수능은 그래도 9월은 그래도 모의고사니까 하고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수능은 그게 위안이 안 돼요. 마음 어떡할래? 마음 어떡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지? 그래 그냥 뭐 애들 뭐 지들끼리 뭐 하든 말든 나 이거 해야 된다고 하고 그때 준비해 간 거 있죠? 준비해 간 거 그거 좀 읽어보고 하세요. 보통은 이제 뭐 수학 같은 걸로는 뭐 볼 건 없을 거고 보통 수능 날에는 이제 마지막 지금쯤 슬슬 준비해야 되긴 하겠다. 그 약간 암기가 들어가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그죠? 내가 약간 뭐 좀 약한 부분, 좀 긴가민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쯤 이제 최종 정리하면서 쓱쓱쓱쓱 이제 정리본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뭐 국어에서 예를 들어 뭐 외워야 될 뭐 한자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외워야 될 것들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번 더 읽어보는 거야, 그냥 그날 아침에. 그거 어차피 대기 시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쓱 읽어보면서 이제 이 준비를 하는 거죠. 예열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영어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한국사도 뭐 그냥 그날 부랴부랴 뭐 외워야 될 거 한번 쫙 훑어봐도 나쁘지 않죠? 아니면 뭐 과탐 같은 데서도 그거 할 수 있잖아. 그지? 쫙 읽어보면서 이제 내가 공식 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 뭐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거. 웬만하면 이제 초반에 갔을 때는 국어나 영어 뭐 이런 거 하는 게 좋죠. 수학이야 뭐 그때까지 해왔던 걸로 그냥 치면 되고 보통 이제 암기하는 과목들 이런 과목들에 필요한 것들 좀 정리하면서 적어가서 그거 이제 정리
최종 정리. 그날 보는 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죠? 꼭 근데 재밌는 게 아침에 본 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보세요. 그거 그리고 뭐 그때 좀 논다고 하여 그 뭐 큰 차이가 있니? 어차피 시험 끝나고 나면 계속 놀 텐데 안 그래요? 뭐 약술 논술을 치면은 뭐 그 뒤에 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능 끝나고 나면 거기서 해방이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거 조금 더 놀 필요가 없잖아. 그죠? 수능 날은 온전히 좀 공부에 집중을 좀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거야. 알겠죠? 괜히 그 맞춰보지 말게요. 애들 뭐 하든 말든 니꺼 해, 니꺼. 아시겠죠? 뭐 수거라도 한 번 더 보고 영어, 수거 단어 뭐 있었지? 한번 쫙 한번 돌려보고 단어 내가 체크해 간 거 한번 쫙 보고 그죠? 그런 거에서 하나라도 나오면 이득이잖아. 안 그래요? 그 바로 전에 했으니까 기억도 잘 날 거고 그죠? 문법도 한번 쫙 보는 거죠 그냥. 뭐 이거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 쓰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는 이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한 2달쯤 남은 시점에서는 그런 거 슬슬 준비해가지고 수능 날 가서 요거 이제 봐야지 하고 이제 요약 노트 같은 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괜히 막 그때까지 했던 모든 문제집 다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다 보지도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학,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은 요약본 만들어서 쫙. 아니면 뭐 수학도 내가 만약에 뭐 공식이 좀 긴가민가한 게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그거 있잖아요, 그죠? 공식 모음집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한번 쫙 그냥 보면서 이제 이거 언제 썼었지, 뭐였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거를 좀 쫙 집중을 해서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아시겠죠? 멘탈적인 부분이 작지 않아요. 수능에서는 멘탈적인 부분이 작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애들이 왜 재수를 하겠냐? 그게 근데 뭐 공부를 안 해서 재수를 하는 거면 하위권만 하겠지. 근데 최상위권도 재수를 한단 말이야. 왜 하겠어? 제 실력이 안 나오니까. 멘탈 때문에 제 실력이 안 나오니까 엄청 떨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뭐 또 물론 평소처럼 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멘탈 관리를 좀 잘 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괜히 또 그런 게 있어요. 좀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웬만하면 따뜻하게 입고 가고 여러 겹으로 입고 가.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 이런 거 괜히 하지 말고요. 알겠지? 뭐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꼭 가져가야 될 건 아니잖아. 아니면 응? 어차피 되지. 내긴 내는데 괜히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애가 수능 날 이제 나가는데 엄마가 그날 따라 이제 수능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이제 막 준비를 딱 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아빠 코트를 준 거야. 아빠 코트 입고 가라고. 아빠 코트를 입고 갔다 수능 날. 근데 거기에 아빠 핸드폰이 들어있었던 거지. 그래서 시험 치는 도중에 전화가 올려가지고 걔 그거 박탈당했잖아. 그렇게 되면 점수 빵점 처리돼요. 그럼 어떻게 모르지? 예? 어떻게 모르고? 원래 그때도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쓰던 이 코트니까 뭐 주머니 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만약에 가져갈 거면 가방도 이거 수능 전날 꼼꼼히 꼼꼼히 이제 뭐 가져갈 거 안 가져갈 거 거기 탈탈 털어보시고요. 혹시나 모르잖아. 혹시나 무슨 워치 같은 거라도 들어있다가 진동이라도 올려가지고 박탈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플러스 1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뒤져서 그런 일 혹시나 없게 잘 그거 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고 저걸 했지? 그 얘기를 했지? 네? 네, 전자기기. 네, 그래서 그거 진짜 잘 준비해가지고 딱 그것만 할 수 있게 시험 준비만 딱 할 수 있게 잘 해보세요. 그리고 밥도 웬만하면 뭐 많이 먹지 마세요. 아침 막 배부르게 막 먹고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적당히 배 찰 정도로만 먹고 초콜릿 정도만 좀 가져가.
그래서 초콜릿이나 좀 까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초콜릿 까먹으면은 저게 이제 이 에너지 공급이 금방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나 좀 까먹으시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왜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흔들다리 효과라고 아시죠? 이게 약간 공포 영화를 와서 만약에 내가 떨리면 뭔가 그게 사람이 이성이랑 같이 있었을 때 얘가 얘 때문에 떨리는 건지 내가 공포 영화를 봐서 떨리는 건지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그게 흔들다리 효과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수능 때도 이 긴장되는 환경에서도 비슷해요. 추우면 몸이 떨리잖아. 근데 내가 추워서 몸이 떨리는 건지 긴장이 돼서 몸이 떨리는지가 구분이 잘 안 간다고. 알겠지? 괜히 그래서 몸이 떨리면 더 긴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더 긴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따뜻하게 입고 가. 따뜻하게 입고 가고, 거기 아마 이제 이거 따뜻하게 틀 거거든요. 히터 같은 거. 그거 이제 따뜻하게 틀면 더우면 한 개 벗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적당히 이제 추우면 좀 껴입고, 자리에 따라서 더울지 추울지 몰라요. 그래서 추우면 좀 껴입으시고, 더우면 뭐 한두 개 벗으시면 되지. 그래서 그런 거라도 이제 준비를 잘 해가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같은 건 좀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좀 이제 떨리고 이럴 때 따뜻한 물 먹으면 좀 진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뜻한 물 좀 먹고 저거 좀 하고, 그렇다고 또 막 많이 먹어가지고 오줌 마를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딱 국어를 쳤다 맞춰보지 마시고 바로 수학 보세요. 다음 수학 내가 뭐 해야 되지? 수학만 점심시간에 정도는 한번 이제 뭐 되돌아봐도 되겠다. 그치? 대충 국어 수학 뭐 이렇게 쳤네 정도는 되돌아봐도 되지만, 점심시간 때도 웬만하면 다음 거 할 거나 좀 봐. 영어 과학 좀 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잘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잘 쳤으면 좋겠네요. 괜히 그 딴 거 많이 바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능 칠 때 막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확률도 낮을 뿐더러 그 뭐 되지도 않아. 뭐 도둑놈 심보긴 하죠. 공부를 안 해놓고는 뭐 잘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도둑놈 심보고요. 여러분이 바라야 할 것은 내 평소 실력대로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수능 때는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지? 재밌는 게 이제 운동선수들은 살짝 긴장이 되면 그 점수가 더 잘 나온다? 기록이 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세계 신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평소에 약간 이 조그마한 대회 할 때보다 세계 신기록이 약간 올림픽이나 뭐 이런 큰 대회 할 때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재밌지? 아무튼 그런데 이 머리 쓰는 그런 쪽은 대체로는 안 좋은 영향이죠. 긴장을 많이 하면 머리가 더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큰 시험일수록 긴장이 많이 되니까 평소 실력대로 안 나올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릴렉스해서 평소대로 이런 느낌으로 잘 준비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게 아깝잖아. 안 그래요? 그날 뭐 딴 것 때문에 시험을 못 치면 아깝잖아요. 괜히 뭐 내가 그날 아침에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아파가지고 막 신경 쓰이느라고 시험을 잘 못 치면 그거 얼마나 아깝니? 그 1년짜리야. 1년짜리예요. 안 그래요? 인생 1년이 뭐 짧아? 굉장히 그 중요한 1년인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렇게 뭐 평소랑 다르게 특별히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침도 그냥 적당히 배만 안 고플 정도로만 적당히 먹고, 괜히 뭐 우유 이런 거 먹지 마시고. 알겠죠? 혹시나 배가 아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물 많이 먹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 저 컨디션대로 잘 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뭐 아무튼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한번 훑어봅시다. 첫 페이지 1번 별거 아니었고, 2번 별거 아니고, 3번 별거 아니고, 4번 이제 하죠. 넘어가 봅시다. 5번 이제 하죠.
B분 해가지고 뭐 1 집어넣으면 되고요. 6번 뭐 이제 하지. 각 변환할 수 있니? 이 정도고. 7번 접선이 이걸 지날 때 이것도 너무 쉽잖아. 위에 점 나왔으니까 그건 접선의 방정식 금방 나오고 대입하시면 딱 튀어나오는 거고요. 8번 위치 같으니까 이제 계산이 너무 쉽게 되죠. 저거 이제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저기 2 앞으로 끄집어내서 연립하시면 되죠. 9번 부정적분 어쩌고저쩌고 해서 9번은 잘 풀었겠지? 예, 좋아요. 10번 무등항의 양수이등 기술의 첫째 항부터 양변력을 SN이라고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를 뿔마뿔마한 하나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랬을 때 2 더하기 7의 값은 정도는 할 수 어때요? 10번 혹시 여기까지 혹시 다 맞췄다 여기까지 아하 그치 네 그치. 이 정도는 뭐 뒤로 넘어가 봅시다. 11번 디니디 문제 시간이 그러니까 VT 그래프 VT 식이 나와 있고요. 뭐 운동 방향 바뀐다 위치가 3이다 뭐 0까지 움직인 거리는 운동 방향 바뀌는 건 능량이라 하실 테고 1에서의 위치는 해가지고 적분해서 1 집어넣으면 되고요. 0에서 2까지 하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하시면 되죠. 움직인 거리를 물었으니까 절대값만 해주시면 되잖아, 그지? 절대값 해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했을 거고 12번에부터가 이제 슬슬 살짝 얘기할 것들이 조금 있는 것들인데 12번 어때요? 혹시 12번 틀리셨다 하시는 분? 한번 12번은 봐볼까요? 간단하게 봐보자. 많이는 보지 말고요. 얘가 이렇게 되고요. y는 ax가 있는데 t가 있고요. 이런 t를 좀 더 왼쪽으로 하자. t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 t가 약간 여기쯤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이등변이다 이 말이잖아. 그림이 별로 안 그래 보이지만 이등변인가 봅니다. 이등변인가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이제 y는 a의 x니까 여기는 그러면 a의 t일 거고 여기는 2t를 넣었으니까 a의 2t일 건데, 그렇지? 이 a의 2t라는 녀석이 a의 t의 2배인 거잖아. 이게 a의 t 또 a의 t 하면 되죠? a의 t니까 2배의 a의 t다. 아니? a의 t는 어차피 양수니까 날려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a의 t가 2다라는 게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쉽게 딱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ACB의 넓이가 8이다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넓이가 8이려면 요 가로 요만큼 높이는 t일 거고, 그렇죠? 그럼 요만큼이 몇이겠어? A의 t, 이게 또 A의 t지? 그러면은 t 곱하기 A의 t 곱하기 2분의 1 할 건데 왼쪽 오른쪽이니까 곱하기 2 하면은 그냥 요게 넓이지? 요게 8이다가 될 건데 t가 4다가 A의 t가 2니까 얘가 2면 얘가 4잖아, 그렇지? t가 4다를 쉽게 구할 수 있고 t를 4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A는 그러면 2의 4분의 1이다까지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되시나? 2의 4분의 1이니까 이제 끝났죠? A 곱하기 t의 값은 이니까 2의 4분의 1 곱하기 4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12번은 한 요 정도만에 빨리 푸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 푸는데 한 얼마 걸렸지? 한 1분 걸렸나? 그치? 한 1분 만에 여기 뚝딱뚝딱, 그치? 요 정도는 되겠죠? 되겠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할 거야, 그치? 13번 한번 가봅시다. 13. fx가 이거에 대하여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에서 x가 a로 갈 때 하고 묻는 것이 fx의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k의 x 플러스 2에다가 fx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a 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얘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13번 맞추신 분?
아하, 그걸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맞군요. 근데 이거 왜 틀렸냐 근데? 아니 이거 식 다 나와 있어서 그냥 넣어도 될 텐데. 제가 계산 실수. 계산 실수다. 계산 실수. 네, 계산 실수라기엔 계산 내가 실수. 급하게 하느라 대충. 급했다고? 여기서 왜 급해? 앞에가 별로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닌데 13번이 왜 벌써 급했어? 미적 공부권 풀어. 그래서 그냥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었어요? 이제 보면서 28번에 28번 진짜 오래 걸렸어. 잘한다 잘해. 근데 이게 28번이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엔 맞긴 했거든요. 아니 그게 제가 예전에 그 시험 칠 때 그 얘기 해주지 않았니 얘들아? 네? 넘어가라고 한 말. 시간 넘어오고 네 넘어가라고 한 건 맞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20문제가 있다고 쳐봐. 20문제가 있다고 쳐봐. 근데 예를 들어 이제 한뭐 10번 때, 뭐 8번, 9번에서부터 한 12번 때 이쪽 근처에 풀고 있으실 때는 그죠? 이쪽 근처에 풀고 있으실 때 만약에 앞에서 맡았다고 치자.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크게 미련 가지지 말고요. 왜냐면 되게 단순한 논리야. 예를 들어 우리가 10번을 푼다고 쳐. 근데 얘를 이제 한 2분 정도 풀어보시면 대충 이제 한 2분 정도 풀어보시면 견적이 나온단 말이야. 너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대충의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2분 정도 풀어보면 얘가 한참 남았다 아니면 금방 풀리겠다 이게 나오잖아, 그지? 이게 1, 2분 내로 풀 수 있으시면 더 푸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2분 더 풀어가지고 이게 2분 정도 풀었는데 절반도 못 푼 것 같아.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 그러면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해서 3, 4분 정도를 더 썼다고 쳐봐. 여기는 5, 6분 정도 쓰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맞춰도 손해야. 맞춰도 손해라고. 오케이? 얘 때문에 못 보는 뒤에 문제들이 무조건 생겨요. 앞에서 이 정도 요 정도에서 이 5, 6분을 썼다? 앞에서 사용한 시간 때문에 뒤에 못 푸는 못 푸는 문제들이 무조건 생긴다고. 그러면 22번 이런 거 못 건드려봐. 물론 어차피 못 푸는데요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21번이나 뭐 그런 것들도 원래는 건드려서 풀만한 것들 있죠. 뭐 20번, 21번 이런 것들. 킬러 말고 킬러, 중킬러를 제외해도 약간 시간 걸리는 문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건드려 보지도 못해요. 여기 쓴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거 더 쓰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에요. 이걸 더 써서 맞춘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틀릴 확률도 꽤 있어. 그치? 왜냐면 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3, 4분 써서 내가 어찌어찌 풀어도 맞다고 확신하기 힘들고 못 풀 수도 있잖아.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도 못 풀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맞출 확률은 해봐야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마 이거보다 더 낮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맞춰봐야 뭐 이렇게 이득이 아니야. 뒤에 이것 때문에 못 푼 문제도 더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분 정도 해가지고 견적 내보시고 한 1, 2분 내로 컷 될 것 같은 문제면 더 푸시고 그게 아니면 체크하고 지나가세요. 이거 나중에 풀어야겠다 하고. 아시겠죠? 그 미련을 가지시면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하고 뒤에까지 그래도 18, 19, 20까지 찍고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한 18, 19, 20 할 때는 이제 문제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내가 체크한 문제 생각해 보시고 18, 19, 20을 이렇게 문제를 읽어봤을 때 그 문제들에게 시간을 쓸 건지 아니면 앞에 체크한 문제들로 다시 돌아가서 걔네들을 다시 풀어볼 건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면 돼요. 뒤에 거 문제들 다 읽어보고. 아시겠죠? 그거를 여기에서 한다? 굉장히 리스키하죠. 리스키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웬만하면.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13번 이제 마저 풀어보시면 우리가 fx 한번 보시면 이 녀석이 d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0보다 커요. fx가 0보다 크면 분모의 fx가 공통인 거 보이시나? 그래서 fx를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데 fx를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데 우리 원래 이런 거 하면 리미트 해가지고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되죠? 분모 0 되는 값 위주로 봐야 되잖아, 맞지? 분모가 0 되는 값 위주로 봐야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분모는 0이 안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분모가 0이 아니면 극한값 갖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얘는 다항함수니까 결국은 유리함수 모양인 거잖아, 그지? 유리함수 모양일 때는 그러면 분모가 0만 아니면 유리함수는 모든 극한값이 다 존재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분모가 0 됐을 때는 분모가 0 된다고 하여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떨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위치에서 이 녀석이 그러면 분모가 0 될 때 이 녀석도 같이 0으로 가줘야, 그지? 분모가 0 될 때 얘도 같이 0으로 가줘야, 그래야 얘네들이 뭐 이렇게 날릴 거 0분의 0꼴에서 날리고 나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그래서 분모가 0 될 때는 얘도 같이 0 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분모가 기본적으로 0이 아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분모가 만약에 0이 된다면 그때도 얘도 같이 0이 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0이 안 되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생각해 봐야 돼? 얘가 언제 0이 될까?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최고차항이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크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됐어요? 얘가 0보다 크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잘 보셔야 할 것이 네. 그래서 잘 보셔야 할 것이,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0보다 크다니까 d가 0보다 작다를 써보시면 되겠죠. 판별식으로. 되세요? 그래서 fx식 나와 있고 k의 x 플러스 2 해가지고 0보다 작다를 쓸 수 있어요, d가.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면 fx 빼기 k의 x 빼기 2가 x 플러스 2가 식이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6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는 0보다 크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0 되는 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0 되는 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시면 k 값이 예. 0 되는 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시면 d가 b제곱 빼기 4in씩 인정의다를 찾아보시면 k제곱 빼기 12k이고 플러스 8k니까 빼기 4k 플러스 36 빼기 48이니까 빼기 12가요. k가 그러면 6 또는 마이너스 2다 정도가 나오겠죠. 이거 그림 대충 생각을 해보시면 fx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제 축이 마이너스 3이잖아. 얘는 떠있고 빼기 2,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빼기 2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이 그러면 0보다 크다 하기 전에 얘가 접한다를 먼저 하시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딱 구해보시면 되는데, 6일 때랑 이제 빼기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6일 때를 한번 해보시면 얘가 6이라고 치면 그냥 x제곱이죠. 아니? 그죠? 6이 다음에 x제곱이니까 x제곱은 능력이다가 되니까 여기가 0인 거야. 됐나? k가 빼기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니까, 그죠? 빼기 4죠, 여기가. 맞아. 그럼 찾아보시고 따라오세요.
요거 두 개 찾을 수 있고요.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때 기울기하고 뭐 요거 이제 기울기 구해 보시면 되는데 그때 기울기가 그냥 K 값이네. 그죠? 이 기울기가 이제 요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었지? 그래서 K의 범위가 얘보다는 더 기울기가 커야 하고 음수 쪽이니까 얘보다는 기울기가 낮아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낮아야 하니까 K 값의 범위가 빼기 2에서 6까지 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치? 0이 아닐 때, 단, 는 0 되는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0 되는 값이 지금 빼기 4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죠. 됐어요? 빼기 4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는데 잘 보시면 K가 만약에 6이면 이 녀석은 X제곱이 된단 말이야. fx 빼기 요 K의 X 플러스 2가 6이면 날라가니까 X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K가 6이면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X제곱 분의 하고 위에 X제곱이 있고 F에 해가지고 X 이렇게 되고 리미트 X는 A로 가잖아. 맞지? 맞니? 따라해? K가 6일 때. K가 6일 때는 이렇게 되면 얘가 아니지. 존재한다는데 이게 마침 위에 있는 X제곱이랑 띵띵 날리면 X 집어넣으면 FA 분의 1 해가지고 존재하겠죠. 이해되시나? 얘는 존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집어넣어 보시면 밑에 게 뭐가 되죠? 이게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맞지? 이렇게 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이렇게 하는데 분모가 0 되는 값은 X가 빼기 4일 때 맞지? X가 빼기 4일 때 0 되죠. 그러면 빼기 4일 때 얘는 0 되는데 분자는 0이 되지 않잖아. 빼기 4 집어넣어 보시면 16이잖아. 그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K가 빼기 2가 되면 얘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돼요?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안 가잖아. 그럼 0분의 숫자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이해되시죠? 원대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될 거니까 그러면 원래는 빼기에서 6까지여야 하는데 0 되는 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6일 때는 얘가 띵띵 날아가서 존재한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6일 때 증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까? 12를 2로 써가지고 틀렸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예,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진 않지. 네, 됐나요? 이거 때문에 틀렸겠지. 이거 8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13번이었고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우리가 이렇게 산화함수 나오시면 정의역이 있고요. 양수 K래. 이거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제 그림이 저렇게 나왔어요. 그림부터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아니네. 이게 저기잖아. 이게 축이네. 원점이 이렇게 가고 가서 이렇게 간다. 됐나? 자, 그래서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고 P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반대편에 요만큼이 또 이렇게 있죠. 자, 일단 얘가 0, P를 지나면 x의 평행 직선이 있고 두 점을 PAB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번 표시해볼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O가 있고요. 여기가 B.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이런 원점을 저거 지나잖아.
진하게 그리자. 진하게.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좋아요 좋아요. ab라고 y는 빼기 p가 이거랑 만나는 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얘가 ab가 3의 pa래. 그럼 얘가 3대 1이다 이 말이지. 이거 1대 3 1대 3이다 라는 건데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얘가 넓이가 나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래요. 일단 이런 거 하실 때는 주기부터 먼저 보세요. 주기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의 식이 fx가 뭐죠? 탄젠트 k분의 k분의 x.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지? k분의 8. 그렇지? 그럼 봐. 2분의 3 k분의 파이라는 건 얘는 몇 주기라는 소리죠? 0에서 2분의 3 k분의 파이라는 건 얘는 몇 주기라는 소리니? k분의 파이가 1주기야. 2분의 3 k분의 파이 잠깐만. k 파이지. sorry. k 파이. 2분의 3 k분의 파이라는 말은 2분의 3 k 파이라는 소리는 몇 주기라는 소리죠? 1.5주. 그치? 그래서 한 주기하고 반 주기가 더 있잖아. 그치? 여기가 딱 한 주기여서 여기가 k파일 거고 여기가 정확히 2분의 3 k파입니다. 2분의 k파이가 아니다인 이유는 여기가 이제 2분의 k파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이제 점근선이 있는 라인이니까 값이 없겠죠.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럼 이제 생각. 이 녀석은 몇 주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정확히 한 주기예요. 맞지? 요만큼이 1주기란 말이야. 1주기니까 이 녀석이 몇이겠어요? 한 주기가 지금 k파이니까 여기는 k파이야. 여기는 그러면 3분의 1 k파이야. 됐어요? 따라오세요. 3분의 1 k파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거 값 구할 수 있죠. 이거 몇 나오냐? 루트 3 나오냐? 안 나오냐? 네, 풀어줘야 되나? 컨텐츠를. 저기가 일단 p잖아. 저게 p. 해가지고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어떤 값을 넣었더니 3분의 1 k파이가 나왔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값을 넣었더니 3분의 1 k파이가 나왔다 이 말인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탄젠트에 뭘 집어넣으면 3분의 1 k파이가 나올까? 탄젠트에 뭘 집어넣으면 3분의 1 k파이가 나오죠. 이거는 약간 저렇게 봐야겠는데 잠시만. k파이다. 얘는 잠깐만 한 주기가 저거니까 탄젠트 한 주기 값이 그치 반대지 반대야. 이상하게 하고 있었네.
탄젠트에 얘를 넣어야지 3분의 1 k파이를 넣으셔야지. 그래서 탄젠트에 k분의 x인데 곱하기 3분의 1 k파이를 집어넣으시면 k가 날아가면서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것과 같으니까 루트 3이다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됐어요? 얘가 루트 3이다가 나왔으니까 얘는 빼기 루트 3이다가 쉽게 나오지. 됐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이제 공식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요거 쓰는 게 제일 낫죠? 우리 그 삼각형의 이름 뭐더라? 이름 까먹었다. 삼각형의 이 넓이 관련 정리하면서 제가 이거 알려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잘랐을 때 저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요. 이렇게 했을 때 X축 또는 Y축이 평행한 이걸로 잘랐을 때 이 녀석이 X고 얘가 이 높이가 H1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이 높이가 H2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가지고 X 곱하기 H1 플러스 H2다. 이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나요 안 나요?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높이라고 됐어요? X축과 평행한 걸로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이 녀석이 한 줄이야. 정확히 한 줄이죠. 한 줄이니까 우리는 K파이를 쓰시면 되고 요만큼이 K파이, 밑변이 K파이인 거고 높이가 요거에서 요거 뺀 거. 그래서 2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넓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넓이가 지금 얼마냐면 3분의 5파이. 그러면 파이파이가 날라가고 K가 그러네 3루트 3분의 5 3루트 3분의 5니까 9분의 5루트 3 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어요? K값 구해서 K값 구했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빰빰빰빰빰빰빰. 제가 그 옛날에 상관없어요 그래프 할 때 유빈아 자지 말고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할 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은 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y는 sin x가 있다고 쳐. 근데 우리가 sin x가 어떻게 생긴 걸 알아? 여기까지만 해보자.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죠? 네, 요거 기준으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는 뭘 아냐면 여기 1 이렇게 되고요. 1 이렇게 되고 한 가운데 여기 4분의 파이가 있지.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얼마 나오는 걸 알아요? 2분의 루트 2 되는 걸 알아. 그렇지? 6분의 파이 대입하면 얼마 되는 걸 알아요? 6분의 파이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 2분의 1 되는 걸 알아. 맞지? 그리고 3분의 파이 대입하면 뭐 되는 걸 알아? 2분의 루트 3 되는 걸 알아. 맞지? 이게 어떨 때도 성립하냐면 봐봐. 이 꼴일 때도 비슷하게 성립합니다. 이 꼴일 때도 비슷하게 성립해요. 봐봐. 비율이 뭐냐면 자 6분의 파이라는 건 전체 한 주기에 얼마만큼이지? 4분의 1에 다시 3분의 1이니까 12분의 1주기지. 근데 이거 4분의 1주기에서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4분의 1주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 전체에 지금 3분의 1등분만큼 간 거잖아. 맞지? 요만큼의 지금 3분의 1이잖아. 맞지? 3분의 1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2분의 1 나오는 거야. 또 이만큼의
절반만큼 가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거야. 세 번째, 이만큼의 3분의 2만큼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1이 아니라 3분의 2만큼 가시면 왜 제 1이지?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sin pk일 때는 px일 때는 봐봐. 얘를 좀 이렇게 크게 하자. px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래 2분의 파이였을 텐데 p를 곱했으면 p배만큼 축소되잖아. 이 p분의 파이가 이렇게 올 거라고. 됐어요? 이 p분의 파이가 이렇게 올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이거의 절반 보고 있냐 얘들아? 아이씨 무슨 얘기를 못하겠냐. 졸지 말고 빨리 봐봐. 이거의 절반만큼을 대입하면 뭐 나오게?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예요. 이거랑 비율이 똑같으면, 즉 4p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2분의 루트 2 나옵니다. 또 이거의 3분의 1 하면 뭐니? 6p분의 파이가 어디 있겠지? 6p분의 파이가 어디 있겠지? 3분의 1만큼 대입하면 얘는 몇이 나와? 2분의 1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요거 3분의 2가 어디 있겠죠? 여기다 3분의 2를 곱하시면 3p분의 파이인데 얘 대입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이해되세요? 이게 코사인에도 성립하고 탄젠트에도 성립합니다. 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탄젠트 한번 봐봐. 이렇게 넓게 하자. 여기가 한 줄기라고 생각을 해봐. 한 줄기라고 생각을 해봐. 한 줄기. 한 줄기를 그냥 t라고 합시다. 한 줄기를 t라고 적으니까 한 줄기를 t라고 한번 해봐. 반 줄기 나오면 뭐가 나오죠? 반죽이 나오면 뭐가 나오지? 원래 탄젠트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인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1 나온다는 거 알지? 그쵸? 그리고 3분의 1쭉이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3분의 1쭉이라고 치면 6분의 파이 집어넣는 거거든. 탄젠트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 나오죠. 그리고 또 3분의 2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전체에 3분의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루트 3 되는 거 안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 3분의 1 k 파이를 넣겠다는 소리는 여기가 지금 2분의 k 파이니까 이만큼 길이에 3분의 2만큼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루트 3 나오겠구나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비율이 이렇게 성립한단 말이지. 쟤는 딱 보시면 탄젠트 앞에 뭐 안 붙어있네? 보시고 탄젠트 앞에 뭐 안 붙어있네? 보시고 k분의 1 있으니까 뭐 축소를 좀 했나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확대를 좀 했을 수도 있고 축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축소 또는 확대를 좀 했나보다. 근데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의 이 비율은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비율은 똑같다고. 절반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 3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3분의 2 집어넣었을 때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것처럼 탄젠트도 똑같이 저 사각형을 하시면 똑같은 게 성립한다고요. 이렇게가 3분의 1 나오면 3분의 1 주기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 나오고 절반 집어넣으면 1 나오고 3분의 2 나오면 루트 3 나오는 요게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저거 딱 집어넣으면 루트 3이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됐나? 얘가 루트 3, 얘가 빼기 루트 3이 바로 딱 나오면 삼각형의 이제 넓이 공식 이제 쓰듯이 하시면 되시고. 됐어요? 이것도 은근 자주 쓰이니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이거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얘기해줬죠 이거? 네, 얘기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합시다. 아시겠지? 저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저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좌표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좌표 평면 위에 올려져 있으면 저거 많이 쓰죠. 왜냐면 넓이 구할 때는 축이랑 평행한 걸로 잘랐을 때가 넓이 구하기 쉬우니까. 이것도 봐봐. 딱 이거 자르는 소리야. 왜냐면 정확히 한 주기 차이가 나니까. 그지? 이걸 밑변으로 보라는 소리지. 물론 뭐 이거 해도 되는데 값을 또 구해야 되고 뭐 저 신발끈 쓸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보는 게 제일 깔끔하지. 봐봐. 금방 나오잖아요. K값이 금방 튀어나오니까. 그치? 얘가 제일 깔끔하다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 넓이 구하는 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14번이에요. 재밌죠? 15번이 아마 여기서 제일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인데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해보자. 자, 15번 다 했나요? 아, 15번 아직 안 했구나. 이제 해봐야겠고. 15번 한번 해봅시다. 15번. 추가차의 계수가 양수이고 fx, f0가 제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하고 너무나 크다 정도겠네요. 그 다음 조건 두 번째 gx가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거라 여기서 x까지 그러니까 몇 t 라고 이렇게 되겠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고 g'x 능량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이다. 그 다음에 gx는 x는 2, 6에서 극값을 갖는다. gx는 그래서 극값을 갖는다. 조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딱 봐도 미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 다 조건, 나 조건이 둘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분해봐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 조건 둘 다 봐봐. 가, fg 프라임. 그죠? 나 조건 봐봐. 2,6에서 극값 갖는다. 그럼 미분해야지. 극값에 관한 조건이니까. 미분하면 g 프라임 x 능량하면 근이 2하고 6이라는 소리잖아. 맞지? 일단 하나씩 체크하고 갈 거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f0가 제로다 정도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g0가 제로다 정도는 알겠다. 맞죠? 여기서 x까지 나오면 0 집어넣어봐야 되잖아. 그치? 챙겨놓고 세 번째로 이제 미분할 건데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 그죠? 이거 능력이다를 할 거 아니야. 맞지?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는 거잖아. 맞지? 이게 4개라는 말은 절대값 fx랑 절대값 x가 같다는 말이고 이거는 뭐란 동치예요? 풀마 x랑 같다란 동치야. 맞지? 이 녀석에 서로 다른 실근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 G'에서 x는 2하고 6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G'에서 능력되는 x값이 2하고 6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실근은 일단 기본적으로 x가 2하고 6은 가지고 있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f0는 제로라고 했는데 여기 0 집어넣어 보시면 f0는 제로, 여기 0 집어넣으면 0, 그죠? 그러니까 실근이 벌써 3개가 나왔어요. 그럼 4개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실근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실근이 하나 더 있겠다.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건 0, 2, 6, K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그렇다면 뭐야? 원래 봐봐 3차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일단 0, 2, 6, K인데 여기서 0은 fx가 플러스 x일 때도 0이 실근이 가지고요. fx가 빼기 x일 때도 0은 실근을 가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사실상 0은 2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fx가 는 x 했을 때도 근 하나, fx가 빼기 x 했을 때도 근 하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x일 때 만날 때 하면 근 3개가 근이 이렇게 나올 거고 빼기 x에서 fx는 빼기 x에서 나오는 근도 이렇게 있을 건데 제일 많으면 6개야, 맞지? 0을 포함 뭐 플러스 x일 때 해가지고 뭐 3개, 그 다음에 빼기 x일 때 해가지고 또 뭐 3점에서 만나면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되나? 그러면 제일 많으면 6개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0에서 x랑도 0에서 만나고요 빼기 x랑도 0에서 만나기 때문에 0, 0은 왼쪽 오른쪽에 둘 다 들어가는 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근이 밝혀져 있는 상태고 왼쪽 오른쪽 합쳐서 최대는 6개인데 한 개가 지금 0에서 겹쳐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근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데, 그치? 최대가 6개니까 근이 아마 하나 더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5개가 밝혀져 있으니까 허근은 없단 말이야. 허근이 없는 거 아시겠어요? 봐봐, fx는 x가 있지? fx는 빼기 x가 있지? 맞지? 그러면 얘네들의 근이 기본적으로 0 하나는 가지고 있고 2하고 6을 적당히 나눠 가지든지 한쪽으로 몰리든지 할 거 아니야, 맞지? 2하고 6을 뭐 이런 식으로 가지든지 한쪽으로 몰리든지 할 거 아니야. 잠깐만요. 5개. 네. 그리고 K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2, 6K를 적당히 이렇게 분배를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맞지? 물론 뭐 얘네들 자리는 바뀔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니? 그럼 봐라, 실근이 0 하나랑 K는 얘네들은 분명히 다른 실근이란 말이야. 이 자리에 남는 근 하나 자리에 허근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잖아. 이해되세요? 허근은 어떻게 나와요? 항상 켤레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실근 자리니까 여기도 무조건 실근 자리여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따라와요? 따라오시죠? 기본적으로 얘 3개 만나는 거 확정이고요. 이 둘 중에 하나는 3점에서 만나는 게 확정이란 말이야. 5개가 나왔잖아, 실근이. 똑같은 거 이제 2개 합쳐가지고 총 5개인데 그럼 한 놈은 3점에서 무조건 만나야 되고 한 놈은 2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2점에서 만나는 게 일단 확정인데 이게 허근일 수 없다고. 오케이? 남은 한 근이 허근일 수 없다고. 허근이려면 최소 2개는 있어야 되니까 켤레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이 남은 하나가 허근일 수 없다면 어떤 녀석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근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요? 없지. 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했잖아. 4개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게 등장해버리면 5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이 중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새로운 근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녀석은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아니고 2가지 케이스가 있죠. 0 아니면 K죠. 이해되세요? 0 아니면 K인 거야. 이해되시죠? 왜냐면 2나 6일 수 없는 이유는 뭐지? 2하고 6에서 극값 가진다면 2나 6에서 중근을 가져버리면 극값을 안 가지잖아, 맞지? 2나 6에서 중근 가져버리면 접하니까 극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 6은 못 가지니까 새로운 근이라는 건 0 아니면 K인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2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근 3개하고 2하고 6하고 K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0에서 2하고 6하고 K가 2개 가지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됐나?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거 생각해 봐야 되니까 플러스 x랑 빼기 x를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가 여기가 0일 텐데, 그죠? 그러면 이제 0에서 3개를 가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x든 빼기 x든 아무튼 둘 중에 하나랑은 접해야 하고 나머지 하나랑은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지. 되시나? 그리고
2하고 6을 근으로 가지면서 K라는 녀석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되세요? 0 이렇게 있지. 그러면 2 하고 6인지 K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얘가 2K6인지 26K인지 아니면 K26인지 이렇게가 있겠지. 그림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하니? 또 뭐가 있냐면 접하는 게 Y는 X랑 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Y는 빼기 X랑 접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는 Y는 얘랑 접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3차면서 얘랑 접하고 또 이쪽에서 이제 3개 가지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거 가능하죠. 얘가 이렇게 됐나? 그럼 얘가 0. 얘가 이 이제 양수 쪽에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2고 얘는 무조건 6이지. 그럼 K는 뭐냐면 얘가 K. 그렇지? 이게 있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케이스가 요거 2개인 거야. 이거 2개인 거야. 됐어요? 요 케이스가 요거 2개예요. 원점에서 저렇게 접하는 거. 그러면 K점에서 접하는 거, K에서 접하는 거 한번 봅시다. 0에서는 그러면 얘는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고요. Y는 X랑 Y는 백 X 둘 다 0에서는 통과해서 지나가고 2하고 6이랑 만나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만난다는 소리겠지. 2하고 6이랑 만나면서 K라는 점에서 접해야 되는 거지. K에서 중근가지니까. 그러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이 그림인 거 아시겠어요? 여기 있고 K에서 접하고 2하고 6이 이렇게 있는 거지. 되겠니? 2하고 6이 저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하, 좋아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렇게 되는 건데 거기 한번 보시면 이륙에서 극값을 갖는다 저거 잘 했고 그 다음에 저 녀석에서 잠깐만 저거에서 뭐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니까 어쩌지. 네네 저렇게 되는 거고요. F6하고 G2에서 0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F6이랑 G2가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F6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가 fx지. 이렇게 생겼으면 F6이 여기지. 아니다. 6이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 6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 K가 이 뒤에 있으면. K 값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만. 네, 딱히 없죠. 딱히 없으니까 6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맞죠?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러면 네, 요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G2부터 먼저 해야 되나? G2? 잠깐만. G2는 0에서 2까지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G가 이거 빼기 이거 제가
네. 한번 봐봅시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얘나 A일 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6이 둘 다 끝에 올 때잖아. 맞지? 6이 둘 다 끝에 올 때라는 말은 여기가 6이라는 소리인데 이때는 F에다가 6 집어넣은 거랑 Y는 X에다가 6 집어넣은 게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F6이 6인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F6이 6이니까 얘가 6이면 0보다 크겠지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G2를 보시면 되는데 G2라는 녀석은 첫 번째랑 이제 네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G2라는 녀석은 이거잖아요. 그치? G2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2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를 해서 절대값의 fx 빼기 절대값의 ft dt를 한다는 소리인데 요렇게 돼 있을 때 보시면 절대값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fx가 요쪽 부분에 있으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fx가 커요. fx가 커요. 플러스 마이너스 x. 이 절대값 x가 커요. 절대값 fx가 커요. 예? 양수일 때만 보자. 얘들아, 봐봐. 여기 0이 이렇게 있잖아요. 0이 이렇게 있잖아. y는 x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fx가 만약에 뭐 여기 사이에 어디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비교해보시면 누가 더 커? x 쪽이 더 크지? x가 fx보다 크지? 맞죠? x가 fx보다 크다고 보이시죠? 만약에 백x 쪽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fx가 이렇게 음수 쪽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fx가 이렇게 있고요. 백x가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절대값에서 우리는 비교할 거잖아. 그지? 절대값에서 비교하면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절대값은 얘가 더 크지? 맞죠? 절대값을 한다는 말은 이만큼의 길이 보겠다는 건데 백x의 값이 이 절대값의 길이가 더 길잖아. 이해되시나?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있을 때는 g 값이 음수예요. 왜? 얘가 더 크니까.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t를 절대값 ft 빼기 절대값 t를 한 녀석이 음수가 된다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이해되시나? 이때가 양수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뭐라? G2의 값을 한번 보시면 G2는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냐? 얘랑 얘 사이에 있으니까 G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야. 얘는 6이었죠? 얘는 음수였죠? 2개 곱하면 0보다 작던 문제 없죠. 그래서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살아남습니다.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가 살아남아요. 잠깐만. 얘는 2가 여기 있잖아. 그치? 이쪽은 양수지만 이쪽은 음수일 수도 있죠. 이쪽은 음수지만 이쪽은 양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인테그랄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이 음수라는 보장을 할 수 없지. 되세요? 음수라는 보장을 할 수 없죠. 왜 어디가 어려운 거지? 네, 문제 없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요건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케이스는 6이 얘가 6이란 말이야. 그러면 F6이랑 Y는 빼기 X일 때 6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F6이 이때는 빼기 6이겠지. 여기가 빼기 6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그러면 6이라고 치면 G2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하겠다는 소리인데 요때는 음수잖아. 음수니까 얘가 음수되는 거 아시겠어요? 0에서 2까지는. 이해되세요? 지금 요거 하고 있다. 가운데 거. 0에서 2까지가 요 사이니까 음수잖아. 인테그랄 해보시면 0에서 2까지 인테그랄 하면 음수니까 인테그랄 하면 음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음수 곱해서 0보다 작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벌러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하.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G2의 값을 생각을 해볼 텐데 얘는 G2의 값이 명확하단 말이야. G2의 값은 무조건 여기서는 G2는 0보다 커요. 맞지? 사이에 들어가지 않잖아. 0에서 2까지가 지금 이게 고정이잖아. 고정이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양수야. 맞지? 그럼 우리는 F6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얘가 양수라는 말은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F6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근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F6은 여기서 F6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때 F6은 6이잖아. y는 x랑 같아지는 점이니까.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야. 요 조건 때문에. 돼요? 세 번째. 요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때 F6은 확실해요.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F6은 확실해. 6이에요. y는 x랑 만나잖아. 그쵸? F6은 6이에요. 그렇다면 G2 보셔야 되는데 G2는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맞지? 근데 보시면은 G2가 0에서 2까지라서 요만큼을 하겠다는 거거든. 맞지? 요만큼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2까지 보시면 얘는 사이가 아니라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뭐야? 플러스인 부분이지. 그러니까 G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작다가 아니라. 그니 얘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얘랑 모순이 생기지.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야. 되세요?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되니? 경우 나누기 하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겠죠? 좋아. 다 해갑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되니까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딱 저 케이스죠. 됐니? 그래서 경우를 이제 이걸로 딱 줄여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얘 지워도 되죠? 여기 또 그거 G2가 여기서 작은 예. 되는 거 G2가 0보다 크다니까. G2가 0보다 작다. 작아야 하는데 그림이 그림이 약간 그림 어떻게 된 건가? 이거다. 이거였나? 뭐였지? 가운데부터 올라가서 여기부터 올라가서 네. 여기 접하고 네. 이거였나요? 네. 아하. 얘가 0, 여기가 2. 접하는 게 이렇게인 게 확실했잖아. 그리고 얘가 6이었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 0에서 2까지 G2를 해보시면 무조건 플러스라고. G2가 플러스라고. F6도 플러스라고.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 이해되세요? 제가 그때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아니었어요? 이 모의고사 문제 쪽에서 저 다항함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부등식 나오면 부등식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경우 제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경우 제외시켜주잖아. 그래서 이게 걸러지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얘거나 얘야. 2까지 왔습니다. 쟤거나 쟤야. 쟤거나 쟤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위에 거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위에 건 어떻게 되냐면 y는 x랑 지금 보시면은 0, 2, 6에서 만나죠. 얘는 0, 2, 6에서 만나죠. 0에서 접하지. 아니다. y는 x 2에서는 안 만나. 0하고 6이지. 그지? 우리가 fx 는 x를 할 거고 fx 빼기 x 능력을 할 거고 이 녀석의 근이 0하고 6이니까 fx 빼기 x는 최고창이 나와 있지 않네. ax 제곱에다가 6이니까 x 빼기 6 정도 줄 수 있겠다. 그지? 0에 접하고 6에서 만나잖아. 맞지? 그럼 얘가 fx ax 제곱
x 빼기 6에 플러스 x 정도로 둘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풀어야 되는 건 요건데 요거는 fx와 빼기 x가 만난다를 해야 되잖아. 그치? fx는 우리 식을 여기 구해놨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이 이제 빼기 x랑 만나는 놈 중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0과 2와 k가 있어야 돼. 맞지? 그래서 0 집어넣으면 0 되는 건 당연히 보이실 테고 2 한번 넣어보시면 2 집어넣으시면 얘가 몇이죠? 4a 빼기 4 2 4 2 마사 맞죠? 마사니까 마사 날리면 4분의 1 됐어요? 좋아 a가 4분의 2 이제 없어도 되겠다 a가 4분의 1 나왔으면 fx가 끝났잖아. fx 다 나왔죠? 그죠? fx 다 나왔으니까 이제 4분의 1이다. 이제 4분의 1 집어넣으면 k 값도 나오겠죠. 넘겨서 정리하시면. 됐나? 요게 답일 거예요. 요게 답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분의 1 넣어서 이제 요거 넘겨서 정리하면 나머지 한 근만 찾으면 이제 k 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k도 뭐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근 된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거 해봐요. 해보시면 얘는 봐봐 0K26이거든. 그러면 얘가 0과 6에서 만나는 건 똑같네. y는 x랑 0과 6에서 만나는 건 똑같네. 왼쪽 오른쪽이 0, 6인 건 똑같지. 그럼 fx가 6까지는 똑같이 나오겠죠. y는 x랑 만난다 해가지고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난다 하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똑같지. 그치? 두 번째 케이스에서 그러면 이거 K하고 2 자리 바꾼 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K하고 2 자리 바꿔도 값은 똑같이 나오네. 그렇죠? 어차피 이거 빼기 x 똑같이 할 거고 저 뭐야 2 집어넣어서 능력이다 하니까 A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나 A 똑같이 나올 거고요. A에다가 4분의 1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이제 끝나는 문제입니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x가 0, 2, 4 되나? 그러니까 누구? 0, 2, 4인 거야. 4인 거예요. K가 4가 나오면 아 이건 아니구나를 할 수 있죠. 됐어요? 됐어요? 0이 4구나 K는 4구나 다 있다. 그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15번인데 재밌었죠? 됐나요? 되겠죠? 네, 이렇게 푸는 게 15번. 얘가 이번 9월에서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21번보다 얘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22번보다? 됐어요? 요거 지나가고요.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16, 17 뭐 잘 했을 테고 18 잘 했을 거고 19 극소값이 이거 했겠지. 20번은 새로 나온 20번은 약간 저거죠. 저거 뭐야? 닮음 쓰는 거. 닮음 쓰는 거죠? 닮음 쓰는 거고 이 유형 오랜만에 나왔죠. 그치? 저 도형 이렇게 해놓고 밑에 네모칸에서 채워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 최근 안 나왔다? 잘 더듬어 보세요. 이거 최근 안 났어요. 도형 저렇게 해가지고 밑에 네모칸 채우는 거 이거 최근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던 건데 새로 약간 다시 얘가 또 등장했네 정도를 좀 의미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저거 합답형 문제, 기흥리인 기흥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모양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됐네. 21번은요. 21번은 22번은 할 시간이 21번은 그
그 대수로 푸는 문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 기하가 나오긴 하는데 처음부터 F 프라임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부등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약간 이걸 대수로 풀지 기하로 풀지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하실 때는 대수로 풀지 기하로 풀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F에 관한 식이 이거는 그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뭐 좀 풀어보든지 해야겠네. 그 얘기만 합시다. 우리가 얘를 그림 그려서 풀지 아니면 대수로 해서 풀지에 대한 판단은 대수라고 하죠. 대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지수 개수를 먼저 한번 보세요. 미지수 개수를 봐서 이 녀석이 한 개까지는 괜찮은데 한 개 정도는 대수로 기하로 보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2개 이상이 되면 대수로 푸는 게 보통 더 낫습니다. 미지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면 대수로 푸는 게 보통 더 나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최고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그 미지수의 개수라는 것은 사실 2개인 거야. 거기에 이제 평균 변화를 해가지고 EX분의 FEX 빼기 F0를 할 건데 FEX 빼기 F0를 하면 상수하고 날라가잖아. 상수하고 날라갈 거니까 사실 상수하고 미지수라고 보기 힘들고 2차항이랑 1차항에서 미지수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걔를 미지수 2개인 식을 풀기는 쉽지 않을 테니 걔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뭐 이렇게 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하로 뭐 해가지고 하기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부등식 같은 거 나와 있을 때 이거 기하로 풀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우리 아까 전에 그 부등식 저거 할 때는 앞에 기하에 대한 어떤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개형 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는 근데 기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딱히 안 나와 있고 쟤를 평균 변화율로 생각을 해서 이제 푼다고 하더라도 그 식이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부등식을 놓고 우리 기하적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등식을 놓고 기하적인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런 게 있다고 쳐봐. fx 대충 짐작할 수 있니? 짐작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 건데? fx 대충 짐작 가능하세요? 어떻게 짐작할 건데?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짐작할 건데? 그죠? 기하적인 해석하기 힘들다고. 이런 거 하실 때는 보통 대수로 푸는 거예요. 부등식 해가지고 이 부등식을 해석해서 기하로 해석을 한다? 쉽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미지수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부등식 같은 걸로 조건이 주어질 때는 얘는 대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되네? 그래서 거기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수로 푸는 거예요. 최고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입니다. fx를 이렇게 잡고 푸는 거예요. 플러스 하고 얘는 이걸로 하자. C가 있을 건데 얘는 어차피 가운데 이제 F2X 빼기 F0를 하면 얘는 어차피 날아갈 거라서 얘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AB에 관련된 걸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거기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입해서 그 부등식을 푸는 거고 그 부등식이 이제 푸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해석할 때는 기하적인 부분이 조금은 들어가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이해되시죠? 그 전에 막 fx 그림 그려서 얘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f이 2x니까 2x면 2배 축소된 f가 2배 축소된 거에 평균 변화율이고 0에서부터 어떤 2x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뭐지? 이거 생각하기가 그거를 그럼 x 4승이랑 비교했을 때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대수적인 해석해서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21, 22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미적분에 좀 풀만한 거 있으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됐어요? 그 정도로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다음 시간까지 어떤 저거는 생각해보니까 숙제할 게 별로 없네. 뭐 저거 약술 논술이나 좀 많이 써보세요. 교육까지니까 그거 많이 써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뭐 뒷수트 진도 나가고 좀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거 마저 후루룩 해버리고 뒷수트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할 수 있어요. 네, 한 두 문제밖에 없어요. 미적분에 또 한 두 문제? 28, 30? 그거 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